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의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취약계층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 투어. 서구에서는 삼곡도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두 생태공원의 야외 수영장이 낙동강 관리본부의 늑장 대처로 올해도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면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되겠죠. 응급실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정선군 40대 남성 A씨가 벌목 작업 중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인력이 없는 상황. 결국 A씨는 간단한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원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응급지열만 마친 채 2시간 동안 차로 이동한 겁니다. 일단 정선병원을 가긴 가는데 가도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또 강릉이나 원주 쪽에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지난 3년간 정선소방서가 출동한 응급 상황은 한 해 평균 23건. 대부분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1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군립병원 내 응급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선군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이 군립병원 응급실엔 응급의학과나 마취과가 없어서 간단한 치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응급 상황 시엔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응급의료 현실을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혈압약만 타 먹으니까 아팠다 하면은 원주나 강릉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지. 이 지역에는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응급실에 가면 조치를 안 하고 제천명지병원으로 보내. 어저께도 어떤 사람 가서 CT 찍는다고 다 접수했는데 명지병원으로 가라고 이걸 다 써줘.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강원도 내 119 신고 환자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은 10,000명당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월, 평창, 정선 등 강원 남부 내륙권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군다리 병원은 지금 작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마취과 이런 선생님들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또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 공정봉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오셨으면은.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 공공의료 현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한 곳도 없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의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들라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인공관절 놓고 수술했어. 여긴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긴 전염을까요? 여긴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한 해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천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갖춰 있지 않아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도 전무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HCN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월수금 토요일에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명을 웃돌던 소아과 전문의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단 1명밖에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간 외에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해당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송 시간이 평균 1시간으로 떱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이 코로나 의심 환자 전문의 부재 등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산 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천 명 수준. 이 중 12%는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 우리 아동들이 집에서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탁과 대비 현저히 낮은 소아과 진료 수가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의사 1명당 업무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역시 단 1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소아과의 낮은 수가.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 아무도 안 올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높은 월급을 주고 한 명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잣대로 꼽히는 소아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족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대구 달성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칠곡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아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달성군은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대여받은 의사 면허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사무장과 의사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부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차린 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과 진료를 하도록 해 19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을 가졌습니다.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동천,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동천이 범람했습니다. 인근 주택가는 무릎 높이까지 집에 물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구 초량 지하차도는 침수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뒤에야 차량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자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응체계 점검부터 재해 취약 지역 사전 점검까지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 위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산사태, 급경사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또 폭염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온열 질환자를 위한 응급실 감시 체계 등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전 실국장과 16개 구군, 부산시 교육청, 부산지방기상청 등 재난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한 이날 점검회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한편 영화 삼복도로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부산 촬영을 이어오고 있는 이호원 배우를 부산시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연이나 영화 촬영을 하다 보면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항상 안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자연재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15분 내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산복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비전 투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도시 우선 과제 선정을 위해 원도심 중 서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서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과제 중 하나는 가파른 계단이 많은 산복도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꽃마을 구덕문화공원을 치유숲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가단 200명은 서구 대표 사업으로 산복도로 보행 환경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명칭은 1800계단 이음길 조성. 현재 서구 산복도로에 정비가 필요한 계단이 1800곳인 것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 수직도로 또는 수직 이동 수단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 제기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 산복도로 평균 경사도는 18.5도. 계단이 좁고 가파른 데다 계단 높이가 일정치 않고 난간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또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번 대표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하는 부산시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정비가 시급한 계단들을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함께 제시된 구덕문화공원 치유숲에 대해 서구는 기존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하고 또 LED 조명을 잘 특색 있게 꾸며서 낮에는 편백나무 이제 숲을 좀 이렇게 힐링하고 또 밤에는 우수한 그런 야간 경관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또 즐길 수 있는. 한편 2년 전 진행된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선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화두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박 시장은 재정 사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운동장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두 생태공원의 야외 수영장이 올해도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산 전역의 야외 물놀이 시설들이 여름철을 맞아 개장을 준비 중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낙동강 관리본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첫 문을 연 화명 생태공원 야외 수영장입니다. 입구는 쇠사슬로 꽁꽁 잠겨있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벗겨진 바닥과 웃자란한 잡초, 녹슨 시설물 등에서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화명 야외 수영장은 위탁업체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지난 2019년부터 줄곧 문을 닫아왔습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이듬해인 2020년부터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화명과 삼락 두 곳의 야외 수영장 모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수영장 바닥 등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여름인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땅이 아깝네요. 아깝고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한데 멀리까지 가야 될 이제 이용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삼락도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에서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이왕이 지어놨으니까 저도 가보니까 괜찮던데 이왕이면 운영하는 게 좋겠죠. 애들한테도.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부산 지역 야외 물놀이 시설들이 올여름 운영 준비에 들어가고 있지만 생태공원 야외 수영장 개장은 하세월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진 통천을 깔았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엑스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시구자로 나섰고, 시타는 롯데의 새로운 캐릭터인 윈지, 시포는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가 맡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호소년의 학적 회복을 위한 것으로 소년법상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해도 학적이 연계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번 2학기 시범 운영은 재과제빵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적 회복을 원하는 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과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돼 소년원을 나온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국립부산과학관 후원회 발대식에 참가할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발대식은 후원회원 위촉장 수여와 나눔 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각양각색 컬러나라 참관 등으로 진행되며 7월 28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후원자, 가족 후원자 등 과학관 후원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화명정수장 밸브 교체 공사 시 발생한 수돗물 흙냄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상수도본부의 수질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하고 사고 유형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수장 관련 공사에 대해선 녹조와 갈수기 등 시기를 고려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명정수장의 단계적인 전면 개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수돗물 흙냄새 관련 민원은 남구, 수영구 등 274건이 발생했으며 10일 오후 2시 이후 모든 수질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